네, 오늘은 북한에서 여성 정치인, 여성 인사 김주애가 혹시 후계자인가 혹은 이설주, 김여정, 최선희가 외곽 부각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는 남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건국 초기부터 여성 정치인을 우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국회의원급 정도에 해당되는 이러한 중견 정치인들이 비교적 빨리 출연했고 다른 분야에서도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서구보다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에, 서구의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이제 남녀 평등이 법제화되고 결혼과 출산이 부담이 줄어들면서 여성들이 사회 진출이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구에서 미국이나 유럽이나 대통령, 수상, 이 정부 수반뿐이 아니라 유럽의 경우에는 이 국방부 장관까지 여성들이 차지하게 되면서 현재는 과거의 소련이나 중국, 북한, 베트남, 쿠바 이런 사회주의 국가의 경우에 최고위급이나 고위 외교관 등 핵심 지도층의 경우는 여성의 비율이 이 서구보다는 현저히 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의 여성의 정치인의 비율도 역시 이 남한에 비해서는 낮다고 보이죠. 남한에서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라든지 장관이라든지 국회의원들이 이 비율이 이 북보다는 더 많습니다. 북한도 그래서 건국 당시에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남한보다 활발했으나 지금은 역전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북한에서 비록 최고위급은 아니지만 대외 분야에서 고위급 여성 정치인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성월은 김정은과 관련된 의전 및 행사 분야이지만 국정 분야, 특히 외교죠. 외교나 국방 이런 분야에서 김여정, 김주애뿐만 아니라 최근에 외무상의 지휘율은 최선희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또 최선희는 소련 최고 지도자인 이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트럼프를 예, 비난하거나 혹은 이제 바이든도 비난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대외 정책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성명을 낼 경우 이 성명을 번복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번복되는 성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김정은 위원장뿐입니다. 특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딸이죠. 김주애가 후계자라는 주장도 있고 국정원도 이제 그렇게 최근에 주장을 했습니다. 김주애가 등장하기 전은 김정은 위원장의 부인 이설주 여사가 김정은 위원장과 같이 등장하고 이러한 모습이 언론을 통해서 국내외에 널리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 예전과 달리 이 최고 지도자의 부인과 딸이 이런 최고 지도자의 일정에 같이 동행하고 이것이 널리 의도적으로 공개하는 이유는 사실은 북이 이 서방처럼 안정된 국가라는 걸 보여주고 친밀함을 과시하기 위함입니다. 퍼스트 레디, 퍼스트 도터의 개념을 북에서도 도입한 건데 아마도 북이 지금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살아서 아마 애완동물이죠. 애완동물이 일반화되는 어느 시대에는 퍼스트 독도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김주희의 등장은 북체제의 친밀감을 높이고 김주희에게 다른 자녀와 마찬가지로 후계자의 가능성을 부여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자녀에게 지도자 수업을 보장하고 그 중에서 뛰어난 자녀를 후계자로 선택해왔습니다. 따라서 김주애가 현재 후계자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과거와 달리 여성인 김주애에게도 기회를 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최선희는 백두혈통 출신이 아니지만 전 총리의 딸이고 해외에 유학을 해서 영어죠. 영어에 능통하는 등 최고의 미국 전문 외교관입니다. 개인의 능력도 있지만 역시 북에도 여성 외교관이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여성 외교관의 부드러운 점과 매서운 점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최선희를 중용하게 된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최선희는 외교에서 여성으로서의 부드러운 점과 그리고
트럼프라든지 바이든이라든지 이 협상 상대방을 비난하는 이러한 매서운 점을 둘 다 잘 발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선희를 만났던 미국 협상 상대방의 입장에 따르면 최선희는 능력도 있으면서도 실질적인 권한도 일부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평상시에도 우리도 서방처럼 여성들이 이 최고위직에 진출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들을 중용하고 특히 최선희를 의식적으로 중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은 실제로 조선이 서방과 유사하게 서방처럼 안정적인 국가다. 국가 체제가 안정돼 있다. 이런 친근감을 보여주는 거고 결국은 조선이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처럼 핵무기를 영원히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체제가 안정적이고 정상적이다. 다른 나라 강대국과 마찬가지로 조선도 역시 그런 나라이고 그런 면에서 볼 때 가족이라든지 여성의 정치인이라든지 이러한 서구 스타일을 의식적으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국제적인 신임을 얻고 핵 무장 국가로서의 지위를 에, 강구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국제 정치 지형상 미국과 협상을 한다고 해도 큰 기대를 할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와 세 차례 만난 것은 바로 두 개의 체제와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세계 리더로서의 권위 이런 것들을 인정받음으로써 핵 무장을 정상화하려는 그러한 의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북이 국제사회에서 정상 국가로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방안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국가와 당을 구별합니다. 실질적으로 당의 국가를 지도하더라도 형식적으로는 당의 결정과 국가의 결정을 구별하고 인사도 역시 구별하는 겁니다. 당의 경우에는 김일성 수석 수령이나 김정은 국방위원장 시대와 달리 노동당 당대회나 중앙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정상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집단주의가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최고 지도자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논의 구조를 통해서 국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의미에서 최고 지도자의 신년사나 교시가 과거보다 줄어들어서 이러한 최고 지도자의 신년사나 교시보다는 국가와 당, 즉 기관을 내세운 성명을 앞세움으로써 최고 지도자와 국가를 구별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은 중국에서 고택동 이후에 등소평이 처음 시작한 중국식 사회주의 법치로 이동하는 겁니다. 중국식 사회주의의 법치는 공산당이나 공산당 지도층, 더 나아가서 최고 지도자라도 중국 공산당과 중국 헌법을 지켜야 된다는 사회주의의 법치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최고 지도자는 조선의 공산당 조선 노동당의 규약이나 조선 헌법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점차적으로 개인과 국가 그리고 당을 구별하는 그런 형태로 이전함으로써 정상적인 국가로서 핵무기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서방에 확인시키려는 그러한 의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